안녕하세요. 닥터 까막눈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좋은 피부 비뇨기과 안에 있는 기능의학 클리닉에 왔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여기 원장님이신 이종태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박사님 모시고 이 박사님이 아주 영향이 있으신 분이신데 비뇨기과 영역에서도 상당히 어떤 업적을 이루시고 대가가 되신 분이신데 더군다나 여기에 기능의학을 접목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진료 실적이나 환자분 호전도가 너무 좋아졌겠죠. 그래서 가끔 광주에서 저희 있는 하동까지 내원하신 환자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넘겨서 소식으로 듣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비뇨기과에 기능학을 접목하셨는지, 또 그 계기가 어떻게 되었고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했는가, 또 이 결과가 어땠는가 궁금해서 오늘 제가 경남 하동에서 시간을 내서 광주광역시까지 나들이를 했습니다. 이종태 원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병원 오픈하여 주시고 또 이제 노하우도 이렇게 오픈하여 주실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기능학을 안과 선생님이 접목하신 경우도 봤고요. 또 피부 미용하신 분이 접목하신 분도 봤고, 내과 선생님이 접목하신 경우도 봤고, 또 가정의학과 후배들이 와서 물어봐서 접목하고 많은 효과를 봤다, 이런 경험도 봤는데, 사실은 이제 기대하기는 산부인과 선생님들이나 여성 경영일본 선생님들이나 혹은 피부 비뇨기과 선생님이 이것을 접목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것을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소식이 들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피부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박사로서 진료하고 하시는 것에 크게 무리가 없었을 건데,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기능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이제 보통 공부하게 된 계기가 이제 기존 치료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간혹 외래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돼가지고 특히 그런 환자들이 만성 전립선염이나 그다음에 그 여성 갱년기를 가지고 있는 과민성 방광, 그다음에 발기부전을 동반한 남성 갱년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이런 치료를 해도 기존 치료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를 간혹 외래에서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뭔가 새로운 어떤 치료 방식을 찾는 과정에서 기능학을 접하게 돼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적응하면서 어떤 좋은 치료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더더욱 이렇게 기능학적인 접근을 자주 이제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여러 과 전문의들은 각 분야에서 사실 전문의로서의 위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기 전문 과목의 공부가 사실 끝난 분들이에요. 연구가 끝나신 분이죠. 그러니까 뭐 박사 학위도 있고 이러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진료하다 보면 분명히 좋아지는 환자가 있을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민성 방광염이라든가 만성 전립선염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든가, 발기부전을 동반한 남성 어떤 질환이 해결이 어느 정도는 되는데 안 되는 환자군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것도 좀 죄송한 표현인데, 실은 환자분에 대한 어떤 애정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어떤 전문 분야에서 자신의 진료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고 다 치료가 안 되고 안 되는 환자분이 있다고 했을 때, 다른 이 환자분에게 어떤 치료를 더 해드리려고 기능학을 공부했다든가 혹은 다른 것을 공부했다는 말은 그 바탕에 그 환자분들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문가로서 그냥 살아도 되는데 또 기능학을 또 공부한다. 저도 가정의학과 수련 다 받고 개업한 상태에서 기능학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에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있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든가 부족한 미비한 점을 기능학으로 추가를 해봤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서너 가지만 얘기하더라도 완전 이슈예요. 다른 과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사실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대놓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좀 어렵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고혈압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상담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이제 갱년기 쪽의 문제라든가 성적인 문제가 접근하게 되면 사회관념상 이게 드러내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많은 질환들을 이제 기능학적인 접근 방식도 더 해보고 혹은 전부터 기존의 치료 방식도 접하셨을 건데 그러면 이것들을 접목해 봤을 때 어떤 경우는 효과가 별로 좀 약간 미진하다, 기능학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어떤 질환은 진작에 이런 기능학을 접목했으면은 그동안 내가 진료했던 환자분 가운데에게 훨씬 더 유익했을 건데 이분들 훨씬 더 많이 좋아졌을 때 이런 어떤 증상이나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가 비뇨기과적 환자 중에서 네. 기능학적인 접근을 하기 이제 가장 용이했던 경우가 네. 어떤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남성 갱년기를 가진 그런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나 아니면 발기 장애를 가진 환자들 같은 경우에 단순 어떤 호르몬 치료나 발기부전제만을 복용했을 경우에는 물론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효과가 좀 미진하거나 어떤 이제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생활 습관이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기능학적인 접근으로 이제 치료 방법을 권유했을 경우에 어떤 치료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한 어떤 호르몬 보충 치료 외에도 어떤 필요한 영양 섭취나 스트레스나 아니면 수면 관리,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교정해 준 것만으로도 많은 개선을 보인 경우가 있었죠. 만약에 특정한 질환 하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증상이 있다. 과민성 방광염이 됐든지 아니면 뭐 발기부전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이 질환이나 이 병에 대해서는 기능학적인 치료를 꼭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 효과가 너무 좋다. 혹시 이런 증상이나 이런 병이 있으실까요? 예. 보통 남성 갱년기 증상을 가지고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기능학적인 접근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이유가 갱년기 증상이 단순 노화로 인한 호르몬 감소뿐만 아니라 어떤 부신의 피로, 영양의 불균형, 그다음에 만성 스트레스 같은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관여해가지고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각 개인의 어떤 맞춤 치료나 어떤 관리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기능학적인 접근으로 그냥 호르몬 보충 외에도 영양 치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나 수면 관리를 해주면 훨씬 효과가 빨리 오고 증상 개선이 빨리 이루어진 경우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예. 그럼 남성 갱년기와 부신 피로가 같이 있는 환자분에게서 특히 효과가 좋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만약에 이제 기능학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호르몬 치료 방법만 가지고 치료를 했다. 그랬을 때하고 여기에 이제 기능학적인 치료 방법을 했다고 했을 때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치료의 효과는 만약에 일반 치료만 했을 때 이걸 100으로 잡는다 그러면 여기에 기능학적 치료를 접목한다 그러면 수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개개인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환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그 수행요법이나 이런 걸 병행했을 때는 예. 그 증상 개선 효과가 훨씬 빨리 나타납니다. 훨씬 빨리 나타난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환자하고 어떤 그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서 그 어떤 다른 약물 치료에 대한 효과나 수능도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실은 이제 저도 경험한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정서 질환을 가지고 오신다든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약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약물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킨슨 환자분이라든가 한다 그러면 파킨슨에 사용하는 약물들이 계속 용량이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용량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한계치 부딪히니까 용량을 더 못 올렸는데 이제 환자분은 약의 용량이 많은 것에 대한 불편한 부작용 증상을 호소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여기 접목해 보면 남성 갱년기와 부신 피로 있는 환자분에게 어떤 약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 기능학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혹시 이 약물 사용량이 늘지 않고 그대로 있다든가 혹은 약물을 더 줄여도 된다든가 혹은 그대로 쓰고 치료했더니 치료하는 기간이 텀이 훨씬 더 길어졌다든가 이런 사례가 혹시 있으실까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남성 호르몬제를 계속 주기적으로 보충하는 환자에 있어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그 약물에 투여했던 약물에 대한 효과가 약간 감소되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은 효과에 대한 반응이 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예. 그 환자분의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영양소를 네. 투여하거나 아니면은 수면 장애나
기타 어떤 여러 가지 다른 호르몬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약물을 동시에 투여했을 때는 그 기존의 약물 효과가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 약에 대한 그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감소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부작용은 줄고 수능도는 늘고 늘어나고, 예. 네. 그러니 저희가 이제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것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환자분에게는 그 호르몬제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더 줄일 수 예.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서 그 환자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학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특히 원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기능학적 치료 방법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비타민제를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혹은 어떤 경우는 어떤 먹거리를 뭘 어떻게 바꿔달라고 요청을 한다. 어떤 경우는 꾸준히 어떤 운동을 하라고 한다든가, 어떤 경우는 수면 장애를 해결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수면이라든가 이런 거 중요하고 여러 가지를 권할 텐데 원장님이 생각하시고 자주 권하시는 이것을 꼭 해야 이런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혹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진다. 이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비뇨기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가장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가 전반적인 건강과 비뇨기 건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습관 중에 혈당 조절을 항상 먼저 당 강조합니다. 조절이 있겠네요. 당뇨 자체가 다양한 비뇨기 질환의 위험 요인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게 혈당 관리가 굉장히 필수적이고 특히 이 그 당뇨에 의해서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그 방광벽에 그 혈당에 의해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능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혈당 관리를 중요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는 물론 다 아시겠지만 만병의 그 근원이 되기 때문에 특히 비뇨기 질환 중에서도 그 지대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특히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호르몬의 불균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각종 비뇨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언급된 생활 습관의 변화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제가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첨가적으로 그 혈액 순환 개선을 위해서 남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신욕을 항상 강요하고 여성 환자들 경우에는 하복배, 핫백 같은 걸 자주 하시도록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게 제가 환자분들 이제 오셨을 때 치료가 이게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보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입니다. 혈당이 안정이 되고 낮아지게 되면 사실은 치료를 열심히 제가 안 하더라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혈당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해도 이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 역시 혈당 관리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정서적인 요인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또 저희 신체가 억압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 정서적인 문제가 위나 방광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혈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저 역시 혈당 관리,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깊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결론이 다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내린 결론이나 제가 내린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기쁩니다.